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콕 집어서 해결해드리는 스토리뱅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누구나 고민하는 뱃살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엔 라면을 먹고 자도 아무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물만 마셔도 뱃살이 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운동도 하고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나이살, 특히 뱃살은 점점 늘어날까? 그런데 말입니다. 검색해보면 대사량이 줄어서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은 많은데 도대체 무슨 호르몬이, 어떤 변화가, 왜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붙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논문과 의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늙어서 찌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교묘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7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생활 속 변화, 그리고 복부 지방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과 실험해보고 효과봤던 복부 관리 루틴 3가지도 공개합니다. 따라만 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 지금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 특히 뱃살. 그게 진짜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이와 뱃살의 상관관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 그냥 단어만 들어도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거 그냥 살찌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살, 특히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신호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전엔 치킨 한 마리 혼자 먹어도 다음날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뱃살이 붙는다고요. 근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30대 중반부터 뱃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하필 뱃살일까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지방의 종류와 쌓이는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 그리고 장기 사이에 낀 내장지방.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장지방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내장지방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체중이어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즉, 나이살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아, 나 또 살쪘네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단순한 뱃살이지만 어느 순간 몸 전체의 컨디션을 바꾸고 심지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특히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뱃살이 유독 잘 찌는지, 그 원인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뱃살이 찌는 7가지 진짜 이유. 첫 번째, 기초대사량의 하락.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더 이상 젊은 엔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초대사량,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인데요. 이게 30대 중반부터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이유, 여기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예전엔 하루 종일 갔는데 요즘은 반나절도 못 가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몸의 연비가 안 좋아졌으니 에너지를 소모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둘째, 근육량 감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화로다. 그런데 이 화로가 나이 들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30대 이후로는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1% 이상 근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 그리고 그 자리를 뱃살이 대신 채우는 거죠. 예전처럼 땀 뻘뻘 흘리지 않아도 살이 빠졌던 이유는
그때는 몸속에 연소장치가 빵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장치가 고장났거나 아예 사라졌다는 게 문제죠. 세 번째, 성호르몬의 변화 즉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특히 40에서 50대 이후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죠. 이 호르몬들이 줄면 지방 분해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변화가 뱃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르몬은 몸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슐린 저항성 증가.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똑같은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더 많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예전엔 탄수화물을 먹으면 에너지로 잘 써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알아보고 그냥 비상용 저장 창고로 보내는 거죠. 그 저장 창고가 바로 배입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 자주 먹는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고 뱃살도 더 잘 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뱃살이 찐다는 말,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특히 복부에 지방이 몰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놀다가도 스트레스 없었는데 지금은 회사, 육아, 인간관계까지 뱃살이 내 스트레스의 흔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수면의 질 저하.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말,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특히 렙틴이 줄고 그렐린이 늘어나면서 자꾸 먹고 싶고 군것질이 땡기고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스트레스로 잠 설치고 다음날 아침엔 식욕 폭발.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뱃살이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일곱 번째, 생활 패턴 변화 즉 운동량, 식사 습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뀐 겁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20대 땐 걷고 뛰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끼니는 거르고 밤늦게 야식 먹고 운동은 해야지만 하고 안 하죠. 즉 똑같은 몸이 아니고 똑같은 생활도 아니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령별 복부 비만 패턴 분석. 지금까지 뱃살이 찌는 7가지 이유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30대. 이 시기는 기초대사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겹치는 여성분들은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죠. 하지만 아직은 운동과 식단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시기입니다. 40대는 조금 다릅니다. 눈에 띄게 근육이 줄고 호르몬 변화도 슬슬 시작돼요. 예전엔 며칠만 굶어도 빠졌는데 이제는 안 빠진다는 말, 바로 이 시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도 많죠. 회사, 자녀 교육, 노후 준비까지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니 코르티솔이 자주 치솟고 결국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50대 이후는 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바뀌는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복부에 살이 붙고 근육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죠. 이 시기에는 체중 자체보다 내장 지방 수치와 허리둘레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식사량도 줄고 활동도 줄어드는데 왜 나는 소식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지? 라고 느끼신다면 이건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어요. 단순한 다이어트보단 대사 건강, 호르몬 밸런스, 기저질환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뱃살의 원인도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찌는가 보다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가 만든 더 큰 뱃살.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요, 혹시 그 다이어트 오히려 뱃살을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방식,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원푸드, 초반엔 체중이 쭉쭉 빠지는 것 같죠. 근데 그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수분과 근육입니다. 뱃살은 그대로인데 몸만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근육이 빠지면 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결국 먹는 양을 줄여도 남는 에너지가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게 바로 요요보다 더 무서운 복부 지방의 고착화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 너무 무리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대로 된 설계 없이 무작정 줄이면 살은 안 빠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결국 다시 폭식. 그리고 그 폭식은 아주 정직하게 뱃살로 돌아옵니다. 즉, 단순히 체중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뱃살을 줄이려면 무조건 숫자 중심의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야 해요. 몇 kg 뺐다는 자랑보다 복부 둘레가 줄었다, 옷이 편해졌다는 게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효과 있었냐고요? 다음 파트에서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과 실험해보고 효과 본 복부 관리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효과 본 복부 관리 방법 3가지.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직접 주변 사람들과 실험해보고 실제로 효과를 본 복부 관리 루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인터넷에서 떠도는 뻔한 팁 아니고요. 실제 몸이 반응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 고강도 간헐 운동, 짧고 굵게, 뱃살 타격. 첫 번째는 HIIT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간헐 운동입니다. 헬스장 가서 1시간 걷기보다 집에서 15분 땀 뻘뻘 흘리는 게 낫다는 얘기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HIIT는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높이고 지방 연소율을 끌어올리는 운동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가 큽니다. 버피 테스트와 마운틴 클라이머, 그리고 스쿼트 점프. 3가지 루틴을 30초 운동 플러스 10초 휴식으로 4세트만 해보세요. 땀과 함께 뱃살도 빠져나가는 느낌 진짜 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 루틴, 근육이 복부를 당긴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중심의 루틴이에요. 뱃살을 빼려면 복부를 조이는 힘, 즉 기초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체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하체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운동할 때 대사량도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20개 플러스 런지 10개씩 양쪽 하루 3세트씩만 해도 뱃살과 허리선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코르티솔 관리 루틴, 마음이 배를 만든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놀랍게도 복부 비만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 10분 스마트폰 끄고 눈 감고 호흡하는 명상을 꾸준히 했고요. 수면 시간 30분만 늘렸는데도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명상이 살을 빼? 라고 할 수 있지만 코르티솔을 낮추는 루틴을 만들면 진짜 뱃살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빼야 살도 빠져요. 이 3가지 루틴을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살, 특히 뱃살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초대사량 저하,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생활 습관들까지 뱃살은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방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복부 관리 루틴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단순히 뱃살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컨디션, 자신감, 건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마세요. 나이살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연한 생리 현상일 뿐입니다.
다만 그걸 방치할지 바꿀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용기 또는 다시 돌아올 동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뱃살은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신호일까요? 지금까지 스토리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